미국민 1,400달러 현금 지원의 상한선이 연소득 개인 6만, 부부 12만 달러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백악관이 시사했습니다. 미국에서 부양자녀들에게 7월부터 1년간 매달 250달러 내지 300달러 현금 지원안이 공식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급속히 번져 열흘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한의대가 올해 포스트 코로나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랄프 노덴 버지니아 주지사는 3월 15일까지 공립학교에 대면 수업 옵션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법제화에 착수한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에서 미국민 1,400달러 현금 지원의 상한선이 연소득 개인 6만, 부부 12만 달러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백악관이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패키지를 2주 안에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로 독자 가결하면 1,400달러는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 입금시켜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조셉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미국 구조계획으로 이름 붙인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오늘부터 법제화에 착수해 2주 안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시키겠다며 출정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수많은 미국민들이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어 나는 매우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을 바라지만 협력하지 않는다면 독자 행동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I'm going to act, and I'm going to act fast. I'd like to be doing it with the support of Republicans, but they're just not willing to go as far as I think we have to go.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이미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로 독자 가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 결의안부터 통과시키고 오늘부터 그에 따른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We'll begin working on the specifics of the bills, hopefully in a 2-week period of time. We cannot afford to dither, delay, or dilute.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월요일부터 상임위원회들에서 미국 구조계획을 세부적인 법안으로 작성해 2주 안에 하원에서 가결해 상원으로 넘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9일부터 트럼프 상원 탄핵 재판이 열리지만 바이든 패키지 법제화 작업도 결코 희석시키거나 머뭇거리고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하원과 비슷한 시기에 최종 가결할 것으로 다짐했습니다. 세부 법제화 작업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1,400달러 현금 지원 폭과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1,400달러에는 변함없고 지급 대상은 지난주 검토보다는 약간 오른 연소득 개인 6만, 부부 12만 달러로 조정하게 될 것으로 새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약속한 추가 현금 지원 1인당 1,400달러는 결코 깎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I'm not cutting the size of the checks. They're going to be $1,400, period. That's what the American people were promised.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연봉 6만 달러를 받는 교사나 경찰관 등을 보면 이들도 정부 체크를 받는 게 합당하다며 상한선을 현재 개인 7만 5천 달러를 6만 달러로 부부 15만 달러를 12만 달러로 내리게 될 것으로 새로 시사했습니다. But if you think about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or policeman making $60,000 a year, that it's appropriate for people there to get support. 미국민들이 1,400달러씩 받는 시기는 2주 안에 연방 하원이 먼저 가결하고 다음날 연방 상원 최종 승인, 그 다음날 바이든 대통령이 일사천리로 서명할 경우 2월 하순에도 가능하고 9일부터의 상원 탄핵 재판과 12일 시작되는 연례 세금 보고 등을 감안하면 3월 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17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7월부터 1년간 매달 250달러 내지 300달러를 현금 지원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공식 상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이 오늘 22쪽의 법안을 공개하고 바이든 9호 패키지에 포함시켜 공식 추진하고 나서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IRS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7월부터 1년간 매달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간의 법제화 작업에 돌입한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의 한 부분으로 17세 이하의 부양 자녀들에게 7월부터 1년 동안 매달 1인당 $250 내지 $300씩 현금 지급되는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인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 의원은 8일 22쪽으로 된 부양자녀 현금 지원안을 공개하고 법제화 작업에 돌입한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즉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의 방안은 가구 연소득이 $7만 5천, 부부 $15만 이하의 가정에서는 6세 이하는 $3,600,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를 12달로 나눠 매달 입금시켜주게 됩니다. IRS는 이를 매달 1인당 6세 이하는 $300, 6세에서 17세 이하는 $250씩 부모들의 은행 계좌로 보내주게 됩니다. 다만 IRS에게 준비 기간이 필요해 7월부터 입금을 시작하고 일단 1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1,400 현금 지원 대상을 연소득 개인 6만, 부부 $12만 내릴 경우 부양자녀 현금 지원 대상도 같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미트 롬니 상원 의원은 6세에서 17세까지는 민주당 측과 같은 $3,000로 매달 $250를 지원하되 6세 이하에 대해선 더 많은 $4,200, 매달 $350를 제공하자고 제안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방의회 회기에서 부양자녀 지원 확대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1명을 제외한 전원과 공화당 상원의원 3명 이상이 찬성한 바 있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매달 지원금 제공안이 성사돼 시행되면 한 달에 $1,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아동 빈곤층을 현재 1,190만 명에서 500만 명, 즉 54%나 급감시킬 것으로 아이비리그 컬럼비아 대학 연구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 아동들이 많은 블랙 커뮤니티에서는 100만 명이나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일단 이번에는 1년 동안 지원하되 올 하반기에는 항구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급속히 번져 열흘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말이 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변종 중 하나가 될 거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최대 45%까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금까지 33개 주에서 60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퍼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열흘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에 따르면 정식 발행 이전에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다음 달 말이면 미국에서 지배적일 거라고 예측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중순 이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몇 주간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CDC가 영국발 변이의 위험성을 경고한 지난달만 해도 이 변이는 확진 사례의 0.5%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1월 말이 되자 3.6%로 확진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중순 이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몇 주간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CDC가 영국발 변이의 위험성을 경고한 지난달만 해도 이 변이는 확진 사례의 0.5%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1월 말이 되자 3.6%로 확진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국발 변이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종보다 35%에서 45% 전염성이 더 강하며 전국적으로 9.8일마다 양성 판정 사례가 2배로 증가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보고서가 처음으로 CDC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데이터의 대부분을 제공한 헬릭스의 사장 겸 설립자 제임스 류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3개 주에서 610여 명의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은 더 강하지만 치명률은 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이 3월 말까지 미국에서 우세한 변종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승인된 두 백신이 이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3천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접종자 수는 약 130만 명으로 취임 100일 안에 1억 명에게 백신을 마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00일 만에 1억 명을 접종하려면 하루 평균 100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은영재 신임 회장 체제로 출범한 버지니아 한인회가 포스트 코로나에는 한사랑 종합학교를 통한 직업교육, 광복절 경축 공연, 취업 박람회, 청년들의 만남의 광장까지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지난해에는 전임 회장이 한인들의 코로나 극복에 주력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펼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 한인회가 은영재 신임 회장 체제로 2021년을 시작하며 한인들을 위한 버지니아 한인회, 한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사업을 제시하며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주말 N&A에서 2021년 1차 정기 이사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백신 접종으로 곧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포스트 코로나에 시행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한사랑 종합학교의 문을 다시 열어 한인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장은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가 코비드가 지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할 게 한사랑 종합학교를 오픈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자원에서 선생님으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줄 거예요. 은영재 회장은 한사랑 종합학교가 코로나 사태의 안정화로 문을 다시 열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간병인 등의 의료 인력과 집안 수리를 손수할 수 있는 핸디맨에 이르기까지 한인들, 즉 초기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3.1절 기념 행사에 이어 4월에는 회상의 벽 건립 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입양아들을 위한 문화축제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 행사로 한국전통문화예술단을 초청해 케네디 센터에서 축하 공연을 가짐으로써 한인들에게는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인 정체성과 한민족 문화를 체감하게 도울 것이라고 버지니아 한인회는 밝혔습니다. 10월에는 주류 사회 업체들을 대거 초청해 취업 박람회를 열어 한인들의 취업을 돕는 행사를 펼친다고 버지니아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장은 특히 12월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인 청년들이 짝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처음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12월 달에 젊은 미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친구들 좋은 만남의 광장이 돼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결혼 정년기 자녀들이 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믿을 만한 단체에서 단체 미팅을 주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버지니아 한인회에서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랄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3월 15일까지 버지니아주 공립학교에 대면 수업 옵션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학교가 적정 안전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덤 주지사는 또 뒤처진 학습을 위해서 여름학교 개설도 허용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각 카운티별 공립학교들은 대면 수업 재개 날짜를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랄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더 잘 배운다며 학교는 학생들을 교실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학교 재개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며 학교는 다른 환경에서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빠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대면 학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며 그간 아이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은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견뎌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학습 성취도 역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덤 주지사는 온라인 수업 여파로 뒤처진 학습을 위해 여름 학교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다면서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케어 액트를 통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펠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는 성명을 통해 현재 학생들의 대면 학습 복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름학교 준비를 위한 플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 수업 재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므로 여름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름학교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최대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펠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대면 학습 복귀를 위한 초안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3월 16일까지 주 2회 대면 수업을 위해 교실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펠팩스 교육협회는 아직 모든 학교 직원들이 2번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아직은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장애가 있는 5학년까지의 학생들이 3월 2일부터 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알링턴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감은 2월 18일로 복귀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우던 카운티는 늦어도 2월 16일까지 부모가 하이브리드 학습을 선택한 학생들에 한해서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3월 3일까지 모든 학년에서 대면 학습 복귀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버지니아 상원은 지난 화요일 모든 공립학교가 가상학습과 대면학습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하원으로 전달됐습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주 안에 학교 재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셀 월렌스키 CDC 국장이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